네. 딸이 화나도 먹고 기뻐도 먹고 대부분은 가족들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먹으면서 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좀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어쨌든 요거는 이제 폭식증 관련 질문인데요. 이게 신경성 폭식증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섭식이나 이런 그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너무 과하게 먹는 이런 폭식증도 있고 너무 안 먹는 거식증도 있어요. 이게 진짜 치료가 어렵습니다. 상담도 가장 잘 안 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뭐 종이를 먹는다든가 지우개를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정말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이식증이라 그러는데 피칼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먹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은 지금 딸이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계속 먹는 걸로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 줬을 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볼 때 이물질처럼 걸려가지고 먹었지만 그거를 손을 넣고 꺼내거나 아니면 토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제 섭식장애나 이런 걸 볼 때 가장 강하게 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요거를 분석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생리적인 또 심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 생리, 심리, 사회적 파트로 나눠가지고 뭐가 문제 있을까를 보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사실은 맞긴 합니다. 네, 그 항우울제라 그래가지고 세로토닌 계열의 약을 먹습니다. 먹으면은 실제로 좀 편안해지고 강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난 지금 불편해, 나 지금 짜증났어, 나 화났어, 그래서 먹어야 돼 라는 이게 생각이 딱 잡혀버리는 걸 강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섭식의 문제도 먹으면서 막 푸는 이 폭식 장애도 결국에는 강박이 어느 정도 있어요. 사고적 강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박도 풀어야 되고 또 이 심각하게 느끼는 어떤 갈등적 문제도 내 몸을 불편하게 하면서 그거를 먹으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항우울제, 즉 세로토닌 관련제를 먹는데요. 우선은 생리적으로 설명드리면 생리적으로는 가족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를 보면은 꼭 화가 나고 그랬을 때 부모도 그렇게 푸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유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유전성이 대부분 다 껴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부터 가족들부터 뭔가 화가 났을 때 먹는 행동으로 가는 것들을 다 이제는 바꿔보자라고 완전 가족들 모여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바뀝니다. 두 번째로 이런 용어를 말할 때마다 저도 좀 고민이 돼요. 이게 짜증날 수 있잖아요. 너무 모르는 심리학 용어를 자꾸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하고 식욕 촉진 호르몬이 있어요. 위가 있죠. 위. 식도를 타고 쭉 내려가면은 한 3분의 2 지점에, 위에 3분의 2 지점에 음식이 쭉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그만 먹어라 라고 인식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을 유발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이제 렙틴이라고 있는데 leptin이라는 렙틴이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근데 식욕 억제 호르몬을 유발하려면은 천천히 위에서 차서 그만 먹어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먹으니까 이게 위에서 인식하기 전에 그냥 꽉 차버리는 거예요. 꽉 차버리니까 정말 넘어올 정도로 꽉 차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토하고 이렇게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반대로 얘기하면 식욕 촉진 호르몬이라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렐린.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식욕 억제 호르몬이든 식욕 촉진 호르몬이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영역이 돼버리면 선을 넘어버리면 무조건 사실은 약물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네, 요거는 약간의 어떤 심리적
의학적인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생리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담자들이 오면은 1차적으로는 병원의 진료를 보고 뇌나 몸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즉 뇌는 사고적인 강박, 뭔가 화가 나고 짜증나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스스로가 풀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선을 넣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심리적인 문제는 풀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먹는 걸로 애착을 채우거나 먹는 걸로 뭔가가 내가 사랑받는 거나 이렇게 오는 문제도 있어요. 먹는 것이 사람한테 포만감을 느끼는데 이 포만감이 실제로 우리 세로토닌이라는 안정감을 느끼는 물질이 먹어서 장에서 생기는 겁니다. 머리에서 또 생기지만 그건 아주 작아요. 10%밖에 안 되고 거의 90% 가까이가 장에서 먹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게 저녁이 되면 잘 잘 수 있게 멜라토닌 성분으로 바꿔서 잠도 잘 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먹는 걸로 잘못 내가 심리적인 인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관계를 한번 보면 됩니다. 가족의 관계를 보면 뭔가 늘 불안함이 있거나 정말로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도, 혹은 부모님의 어떤 관계가 많이 깨져 있거나 뭐 따로 산다던가 아니면은 그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막 깨졌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심리적 문제를 한번 봐야 돼요.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또 먹는 걸로 이렇게 풀면서 복싱이 왔을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 사회적인 문제는 친구들 관계를 한번 봐야 됩니다.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도 의외로 먹는 걸로 많이 푸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핵심은 선을 넘었다. 지금 이건 감당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이게 보험이시라고 이제 계속 토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먹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병원에 먼저 들러서 진료를 보는 것. 그런데 그걸로만으로 온전하게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족이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대부분은 관계거든요. 그 관계의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서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건지를 가족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은 가까운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지고 가족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한번 진짜 한번 들춰내서 직면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족들도 한번 바뀌고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만 있게 하지 말고 실제로는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몸으로 해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제일 강조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이 약간은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는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도 먹으려 그럴 때 통제력이 생깁니다. 그 힘이. 그래서 꼭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